하나만 보상받아도 10억을 손에 쥐는 거고, 그거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100억 넘게 보상받은 도 있습니다. 농사만 평생 져야 될 땅이 갑자기 보상이 되면서 대박난 사례, 그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평택 구로시도시도 10년 전에 보상되면서 수십억, 수백억 보상받은 농민들이 건물을 또 이쁘게 져가지고 건물주로 변신하는 사례. 대신에 그 농사는 계속 짓고 싶어서 벤츠 끌면서 벤츠 뒤에다가 삽도 넣고 그런 사례도 많았죠. 요즘 시골 땅은 팔기도 힘들고 애물단지라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절대 팔지 마라. 이게 매달 600만 원 나오는 황금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애물단지 땅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았을 때 보상, 갑자기 거기가 수용당해서 수용가가 요즘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농지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는 절대농지가 있었는데, 농업진흥구역 땅, 농사만 지어야 될, 집을 건축이 안 되는 땅이 있어요. 지금도 바둑판처럼 아주 반듯하게 생긴 땅 있는데, 사실 그런 땅들은 원래 평당, 지방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안 넘고 수도권이라 해도 평당 2, 30밖에 안 해요, 지금도. 근데 만약에 그런 땅이 보상, 최근에 SK 하이닉스 보상도 그렇고, 그 옆에 이동남사업이라고 해서 삼성 반도체가 또 들어오거든요. 절대농지 보상가가 평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절대농지를 갖고 계신 분은 한 박스 하나가 1000평이거든요. 그러면 한 평에 100만 원이면 1000평이면 하나만 보상받아도 10억을 손에 쥐는 거고, 그거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100억 넘게 보상받은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만 평생 져야 될 땅이 갑자기 보상이 되면서 대박난 사례, 그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평택 구로시도시도 10년 전에 보상되면서 그 수십억, 수백억 보상받은 농민들이 그 돈으로 거의 옆에다가 건물을 또 이쁘게 져가지고 건물주로 변신하는 사례. 대신에 그 농사는 계속 짓고 싶어서 차를 뭐 좋은 차, 고급 외제차, 벤츠 끌면서 벤츠 뒤에다가 삽도 넣고 농기계에 넣었던 사례. 그런 사례도 많았죠. 그렇게 쓸모없는 땅에 이렇게 대박난 사례도 있고, 지금도 농지연금용으로 신청하시면, 그런 투자용 땅은 절대 아닌데 운 좋게 지금은 또 농지연금 제도가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절대농지도 농지연금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연금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좀 그렇게 농지연금용만 생각하시면, 그런 우리 같은 투자자나 아니면 연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절대농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그 패스하지 마시고, 그런 게 좀 농지연금용으로 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사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을 비교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사실 거의 대부분 아시잖아요.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55세부터 아파트 담보로 매달 뭐 100만 원이든 많게는 뭐 200 그 이상도 받을 수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땅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농지는 예전에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65세였습니다. 기준이. 근데 그게 5년 더 낮춰져가지고 60세만 돼도 바로 연금 수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조건은 있습니다. 아무나 60세가 됐다 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농업인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농업인 자격을 갖춰야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5년이라는 시간, 작용의 시간이 걸립니다. 5년을 채워야만 농업인의 자격증을 줍니다. 농업인 자격증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50대 분들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농지연금. 아니면 40대부터 준비해도 되고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사실 40대, 50대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대에 충분히 5년, 10년 준비해서 60세부터 땡 하면은 바로 연금 받을 수 있게끔 신청하시면 되고요. 보통 수령액은 보통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데요. 감정가가 한 4억 정도 되면은 평생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4억이 100만 원이면 8억 기준으로 200, 12억 기준으로 300. 근데 20억이라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최대치가 300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본인만 수령받는 게 아니고 이제 배우자이죠. 와이프 명의로도 또 추가로 300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대신 공동 다 농업인이 되셔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00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연금, 농지연금 수령으로도 충분히 노후 대비로 여행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농지연금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4억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4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때 경매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농지연금을 받으실 분들은 절대로 일반 매물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10억짜리를 3억에 낙찰받는다고 했잖아요. 3, 4억짜리를 1억에 낙찰받고요. 아까도 제가 땅을 보러 간 당진 땅이 3억 5천짜리가 지금 8천만 원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3억 5천짜리를 8천만 원에 사면 됩니다. 낙찰을 받아서.
그러면 자기도 또 중요한 거는 8천만 원의 낙찰 받아서 이 경락 대출이 잘 나옵니다. 무려 80%까지 나오고 지금 이런 시국에도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매 대출은요. 그래서 8천만 원에 자기 돈 현금 1,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평생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땅을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지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땅 3개만 갖고 있으면은 최대 300만 원 연금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또 100만 원짜리를 평생 받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는 건데 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동안 그냥 100만 원씩 받냐 아니면 10년 동안 짧고 굵게 받냐, 그걸 만약에 10년짜리로 만약에 선택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나는 10년 동안 받겠다, 60세부터 70세까지만 딱 깔끔하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이 아니고 150에서 최대 2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선택사항도 있으니까 그 4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4가지 상품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게 100만 원짜리 받던지 아니면 짧고 굵게 10년 동안만 나는 한 150 이상 받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니면 초기에 조금 아예 수령액을 좀 많이 받고 조금씩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요. 한번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장벽이 영농 경력 5년이더라고요. 도시에서 직장 생활만 하던 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 조건을 채울 비결이나 꿀팁이 있을까요? 이 농지연금을 농업인이 일단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기 위해선 원래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땅을 사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도 농지법에 1000제곱미터가 돼야 되는 땅을 가지고 그거를 5년 동안 해야지만 농업인이 되는 줄 아는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그게 아니고 매매로 안 사도 됩니다. 임대로 하셔도 임대. 사실 땅을 사려고 하면은 300평이나 되는 땅은 싸지 않습니다. 평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가 아무리 뭐 지방에 훑어 다녀도 몇 천만 원 합니다. 300평짜리 땅을 사려고 하면은. 근데 당장에 몇 천만 원 없으신 분은 농업인도 못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로 하면은 물론 이제 개인 임대는 아니고요. 2가지 루트로 가능한데요. 첫 번째가 공매, 온비즈를 통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는 거랑, 두 번째가 농지은행, 농원점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임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몇 천만 원 들여서 땅을 300평 사는 것보다 제 주위에도 1년에 한 50만 원씩 내고 임대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50만 원이니까 5년을 농업인 채우면은 총 250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큰 부담 없는 금액으로 농업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제일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비법인데요. 저희 수강생들만, 저희 평생 회원만 알려드린 비법인데요. 보통은 1000제곱미터가 돼야만 농업인으로 되는 기준 평수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0제곱미터, 100평만 가지고도 농업인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100평짜리는 농사를 좀 꽉 채워서 져야 됩니다. 그것도 하우스, 비닐하우스로 좀 운영을 해야지 100평 평수가 작으면 원래 안 되는데 하우스까지 만들어서 농사를 제대로 짓는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면은 그것도 다 오케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300평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놀라신, 충격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맨날 300평짜리만 넘는 것만 찾다가, 왜냐면 그런 것 땅 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100평도 해도 된다. 이거는 제가 실무 경험자로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굳이 300평짜리만 구하지 마시고 100평, 200평, 그리고 무조건 매매로만 사지 마시고 임대로도 50만 원짜리 좋은 땅 지금 널렸다. 임대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어도 뭐 조금 눈이 빠르신 분은 혼자서도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이드 역할, 제가 친절하게 지름길로 가는 역할, 도우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강의 들어보시면 따라하기, 저만 잘 따라하면은 이제 준 전문가 수준으로 제가 끌어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거나 내가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우자 승계부터 압류 방지 등 농지연금만에 절대 손해 안 보는 안전장치가 있다면요? 대부분 농지연금을 받다가 이제 사망하면은 이제 보통 배우자한테 승계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까지 또 사망하면은 그게 자녀한테 가는데, 근데 자녀들이 연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받았던 연금액을 차액을 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청산해 주기 때문에 그게 손해보거나 없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자녀들한테까지도 혜택은 가니까요. 저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농지연금. 그리고 사실 여기서 걱정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만약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농지연금용으로 한다. 그러면 자녀분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이거를 뭐 증여를 받거나 자기들이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 자기 농지연금 죽을 때까지 그거를 받는다고 하니까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안 좋아할 수 있는데, 근데 대신에
돌아가시면 자기 자식들한테 다 상속 개념으로 다 청첩청산 되니까 만약 부모님들이 준비한다 반대하지 마시고 잘 도와주시면은 효도하는 거고 이렇게 좋은 지금 기회니까요. 한번 경매로 싸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 고갈 소식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지연금은 관계가 없나요? 국민연금이 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지연금이랑은 전혀 관련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랑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농사만 제대로 짓고 있는 땅은 다 농지연금을 줍니다. 보통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산지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산지연금은 나이 제한도 없고 돈도 많이 주는데 대신에 산지연금 받을 땅이 되게 귀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사만 제대로 지면은 전답 과수원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고 대신 맹지는 안 듭니다. 되는 맹지가 있는데 그건 A급 맹지라고 저희 표현하는데요. 농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맹지, 남의 사도를 거쳐서 가는 맹지는 아니면 구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맹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A급 맹지를 찾는 것도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은 안 되지만 연금용으로 사실 분들은 굳이 비싼 제대로 된 땅보다 그렇게 A급 맹지도 찾으셔도 하나의 팁을 제가 또 틈새 시장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땅을 사거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한테 상담은 저는 계속 받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사례들은 이제 보통 잘못 땅을 사서 이거를 처분도 못하고 특히 이제 기획부동산에 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전에도 기획부동산 많았지만 지금도 기획부동산이 활개치고 있고 사실 기획부동산이 다 안 좋다는 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좋은가? 그 이유는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땅들은 이제 건축이 안 되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분할을 많이 해줬지만 기획부동산이 하도 이제 분할 칼질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그런 칼질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분할로 한 필지에 수십 명에서 뭐 100명까지 넣어버립니다. 그럼 서로 모르는 사람이 한 땅에 지분으로 다 엮였기 때문에 나중에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저도 안타깝지만 이게 팔 수 없다. 그냥 지분권자한테 싸게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많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 땅을 사서 수익을 버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초보자가 사실 좋은 땅 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안 쓴 상태에서 지역도 잘 사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는 본인이 좋아 샀는데 그 땅이 나중에 이제 인정을 못 받고 팔 수도 없는 땅이 돼버리면 이게 그냥 애물단지가 돼버린 건 많거든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중요하지만 땅 모양새, 또 땅이 꺼져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묘지라든지 철탑, 축사 이런 게 잘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찍어서 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일부러 저는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은 안 보이던 뭐 축사가 있던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꼭 왔던 길로 절대 가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높은 언덕이 있으면은 산이나 이면 좀 높은 곳에서 그 땅을 갈아봐라. 물론 다 드론을 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위에서 찍은 그런 화면을 보통 지도 앱으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찍는 게 매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5년, 10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성 지도로 봤을 때는 이거 되게 깔끔하네, 땅 좋네 해서 갔는데 갑자기 뭐 새로운 축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주변에 뭐가 안 좋은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지도나 이런 걸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발품 팔 때 좀 주변을 현장을 좀 많이 돌아보는 그런 좀 약간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좀 실패를 좀 더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좀 다니고 또 겨울에 볼 땅이 있고 여름에 볼 땅이 있습니다. 보통 축사가 있으면 겨울엔 냄새가 잘 안 나거든요. 저희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겨울에 땅을 샀는데 여름에 그 땅을 보러 갔는데 냄새가 1km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냄새 당연히 안 날 줄 알았는데 축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바람 타고 또 냄새가 뭐 너무 오더라고요. 그런 땅은 또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근데 사실 땅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거고 사실 초보자가 더 투자를 잘합니다. 너무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직접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오히려 투자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적당히 공부하시고 대신에 이제 너무 재고 따지고 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본인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멘토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주치의처럼 물어볼 수 있는 분이 항상 주변에 좀 있어야지만 좀 최대한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땅 투자를 마음먹은 초보자들께 꼭 해주고 싶으신 조언은요?
또 자체적으로 대박땅꾼 뭐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저는 지금은 사실 저도 불경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매주 주말마다 제가 세미나도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도 매주 답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인원이 안 모여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답사를 혼자 가서 하면은 사실 이게 뭐 우왕좌왕 하다가 땅 하나 보는 시간 다 걸리는데 저는 한 번 가면은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이제 전 주말에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걸 저랑 같이 한번 다녀보면은 크게 큰 도움이 다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거든요. 근데 그런데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답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은 제가 아까 언급한 뭐 용인, 뭐 안성, 뭐 당진 이런 데 주로 많이 다니니까 그런 데 한번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땅 투자로 노후 준비를 하려는 분들에게 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농지연금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서 퍼줄 때 좀 이렇게 잘 묻어가서 농지연금 제도 큰 뭐 300만 원까지가 아니더라도 50만 원이든 100만 원, 5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큰 금액 아니고 한 뭐 경매가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한 50만 원 평생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소소하게 용돈벌이 한다는 생각으로 한 그런 땅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40대, 50대 접어들면은 이런 도심 생활 하시던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뭐 전원주택 이런 게 있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트렌드가 변한 게 예전에는 주택을 되게 이쁘게 졌거든요. 막 최소 뭐 2억, 3억 들여가지고 주택을 크게 졌는데 지금 그런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딱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외진 곳에 있고 다시 이제 도심이 그리워서 유턴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탔던 집들은 다 그냥 방치돼 있고 헐값에 반값에도 안 팔리고 그런 악순환이 지금 가속되고 있는데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의 트렌드가 농막입니다. 농막. 그래서 무리하게 크게 짓지 마시고 또 요즘 농막이 옛날 농막이 아닙니다.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게 아니고 이쁘게 요즘 건축박람회 가시면 그런 일명 농촌 채용 쉼터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농막의 업그레이드 버전 예전에 6평밖에 조그맣게 못했는데 지금 10평까지 늘려놔서 2명이 거주하기에는 아주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용 쉼터가 한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은 그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조그만 땅을 사서 그런 거 갖다 놓으면은 땅값이랑 그 건물값 다 해서 1억이 안 됩니다. 싸게 하면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1억, 5천에서 1억 내로 부담 없이 서울에서 수원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1시간 이내 거리 그래서 뭐 안성이나 뭐 당진 이런 데다가 매입을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노후 대비 40대 50대는 이런 거에 한방 다 로망이 있어요. 세컨하우스에 대한 거.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별장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시기 잘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땅이란 게 이제 부자들만의 소유물이 아니고 저도 흑수저에서 시작해서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10만 평 넘게 투자했듯이 지금 누구나 땅을 가질 수 있고요. 전 꿈이 100만 평이거든요. 누구나 100만 평은 꿈꿀 수 없기 때문에 한 10,000평 정도, 40석지기 정도는 누구나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100평이 작은 것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요. 경매 시장, 지금 경매가 핫하기 때문에 한번 자기 자본을 최소화시켜서 경매하고 경락 대출까지 하면 1억짜리를 3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 돈 600만 원, 80% 대출을 나오면 600만 원으로 1억짜리를 매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좀 계속 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아파트, 빌라 이런 것도 좋지만 좀 가장 안전한 자산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편견 이런 걸 좀 이겨내시고 한번 땅의 세계로 한번 입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